야심한 밤 나라에 버림받은 병사들이 한양에 모여들고 역모를 일으키려 합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 버립니까? 취월당입니까? 세자부터 죽입니까? 아니면 전하께서 환공 중이시라잖아. 날 밝으면 모두 끝이 아닐세. 그러나 이들은 끝까지 피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막말로 내 뱃을 젖지 알고. 하지만 이때 누군가가 역모의 무리로 돌진해 오는데 조준! 대장기를 들고 달려온 이는 바로 고려 제일검의 아들이자 조선 제일검이라 불리우는 선봉대장 서희였습니다. 늦었습니다, 대군. 너는 삼군부와 도당을 장악할 것이다. 군호를 내려주십시오. 군호는 산성. 이에 서희는 치월당을 포위하고 공격을 감행하는데 그런데 그곳엔 조선의 개국공신이자 서열 2위 남전이 있었으니 남전은 이미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예. 그러나 서희는 조선에서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신궁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서희에게 일생의 라이벌이자 원수 남선호였습니다. 조선 2인자의 아들이자 서희와 맞먹는 무이. 네 길은 여기서 끊겼다. 더는 한 걸음도 못 간다. 내 길의 끝은 네가 아니다. 허니 넌 내 피로 낸 길에서 살아라. 그러나 남선호 또한 다른 나라를 꿈꾸고 있었죠. 내가 받을 죄값에 네 피를 더하라. 우리들의 끝 여기인 것 같다. 당대 최고수들의 검광이 맞부딪히게 되는데 사실 이들은 형제처럼 지낸 사이로 묵과 장원급제를 노리고 밤낮 없이 칼과 활을 대결하는 동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서희는 고려 제일검이자 국방토벌대 대장 서검의 아들이었는데요. 그러나 서검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불량을 적복한 죄로 행응에 처한다. 서희네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겁니다. 거기다가 아픈 동생까지 보살펴야 했죠.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묵과 시험뿐이었죠. 그런데 서울 출신의 남선호. 알지않아? 가. 이어서 서희가 묵과 신청을 하는데 비영골 서희요. 그러자 관리관은 발도 없는 주제가 무관한 개뿔. 서희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응시 자격을 박탈해버려요. 불가. 뭐요? 내 아비 평행으로 대졌잖아. 평행은 죽었으나 죽은 게 아니니 귀신과 다를 바 없고 귀신은 발이 없으니 발도 없는 놈이 무슨 무가를 봐. 야 이건 무슨 개소리야. 내 말이 틀려? 행형을 당한 건 부친이요 내가 아니라. 개가 범을 날까? 지금 개라셨소? 이에 서희는 묵과 장원급제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서희의 인생을 뒤집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바로 서희의 친구 남선호가 고려의 넘버3와 사냥을 가기로 한 거예요. 모레 새벽 강무장에서 사냥이 있다. 채비하거라. 그런데 사냥터는 강무장이면 왕실 전용 사냥터가 아닙니까? 이 나라 고려에선 강무장에 들 수 있는 이가 둘 더 있다. 왕족들만 갈 수 있는 강무장. 그러나 이곳에 갈 수 있는 인물은 극히 드물었죠. 누구냐? 숨은 아시중. 그 자체로 세상이 될 뿐이시다. 이에 남선호는 서희에게 몰입꾼 알바를 구해다 주고 누굴 졸로 알아? 배를 곰고 있던 서희가 마다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몰입꾼 삭시나 두둑히 쳐줘. 드디어 고려의 넘버3 대장군을 마주하게 되는데 수신께서 묻기 전에 입을 떼지 마라. 앞서가지 말고 뒤로 처지지도 마라. 3보 이내로 들지 말고 5보 밖으로 벗어나시도 마라. 당당한 패양색의 모든 사내들이 고개를 조아리는 이 대장군의 정체는 바로 훗날 조선을 건국하는 태조 이성계였죠. 사복시정 남전 수시중을 뵙습니다. 너는 어찌 굴려에 매느냐? 금일은 사적인 자리이니 통계를 개념치 마라. 제 자식놈입니다. 남전은 아들을 이성계 장군 아래에 장수로 넣으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선호입니다. 이어서 화살 실력을 검증하는 사냥이 시작되고 반드시 이성계의 눈에 들어야 하는 이때 아이고야 놓쳤다. 너무 창피해. 거기다가 살까지 떨어뜨리고 그러나 이때 서희가 친구의 민망함을 가려주려 달려오죠. 평소대로 쫄지 말고
서풍. 바람 세기는 댕기가 날릴 정도 한보 앞을 쏴. 치솟을 때 말고 날개짓을 멈출 때. 듣고 있냐? 남선우에게 바람의 정보를 알려주는 서희. 서희의 리딩을 받은 남선우는 그러자 인색하기로 유명한 이성계 입에서 칭찬이 튀어나오는데요. 제법이다. 과찬이십니다. 그런데 이 칭찬은 남선우의 것이 아니라 서희의 것이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관심을 받게 된 서희. 이성계는 서희에게 화를 들게 하는데 쏠 줄도 아느냐? 비로합니다. 화를 내려라. 야, 이거 잘만 하면 엄청난 기회가 되겠는데요? 자신의 화살에 따라 쏘라는 이성계. 관역을 주마. 이에 서희도 활시위를 당기는데 어이 제발 빗나가라. 서희의 활솜씨에 이성계는 흡족해하고 이번엔 명궁의 경지 200보까지 활을 쏩니다. 그런데 서희가 노린 곳은 바로 이성계가 놓친 구멍이었죠. 틈은 제주다. 결국 이성계는 서희의 사정을 알게 되는데요. 무가엔 응시할 테지. 소생 천출이 오라. 향소 부공이느냐? 아닙니다. 하면 됐다. 그러자 이성계는 화를 부러뜨리고 서희에게 건네주는데 농명사에 보여라. 응시를 허할 것이다. 와, 바로 시험을 보게 해주네요. 서면 그저 땅일 뿐이나 걸으면 길이 된다. 길을 내보아라. 감히 받잡습니다. 그리고 마감 직전 간신히 재응시 요청을 하는 서희. 아니 그렇다고 문을 부수면 어떻게 해? 그러나 관리는 비웃으며 쫓아내려 하죠. 제 농명을 정하러 왔어. 내 아비 가마솥에서 뛰쳐나오기라도 했더냐? 그러자 서희와 남선호는 군졸들에게 자신들의 실력을 증명하는데 야, 이러면 문과시험 보기 전에 죄인 되겠는데? 하지만 서희가 지금 품 안에 꺼내는 것은 무려 고려의 대장군이 허락한 내 아빈 개가 아니라 고려 제일검 서검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꺼지라고 해봐 이 개자식아.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화살촉이었습니다. 그러자 관리관은 드디어 묵과시험이 시작되고 서희와 남선호는 세 가지 활을 쏘는 궁술. 격발! 마상기창 종목을 가뿐히 통과하고 격검 토너먼트에 들어가는데요. 천민의 낙인을 지우려는 서희와 그래서 이 썩어 빠진 세상 바로 잡아. 서울 출신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는 남선호. 나 죽을 힘을 다할 거다. 둘 다 장원급제라는 꿈을 위해 질주합니다. 장원전에서 보자. 결국 두 사람은 최후의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강원전이요. 개시! 이미 수만 번을 같이 연습했던 친구.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런데 남선호는 이미 부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만해. 그러다 너 죽어. 그러나 남선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 남선호는 서희의 목검에 쓰러지고 마는데 누가 봐도 확실한 승리에 끝을 알리는 깃발이 휘날리고 서희는 감독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 정신을 차리는 남선호. 그러나 남선호는 지금 상황을 전혀 모른 채 목검을 휘두르고야 맙니다. 야, 다 끝나고 뒤에서 공격하다니 이거 완전 실격 아닙니까? 그런데 감독관은 종 이제서야 결전의 끝을 알리고 경료! 남선호의 승리를 선언해버리죠. 남선호 승.
저게 뭐야? 아니 내가 확실히 이겼는데?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모든 과시는 시관이 종료를 선언해야 끝이 난다. 감독관의 개소리에 서희는 강하게 항의하는데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먼저 이래선 안 되는 법을 찾아와라. 급기야 급제도 취소되고 싶으냐? 그래 궁금하면 네 애비 가마솥에 가서 물어봐라. 이에 서희는 급제 자격마저 실격당하며 쫓겨나게 됩니다. 반면에 남선호는 장원급제에 오르게 되는데 웃어라.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제서야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게 되죠. 바로 아버지 남전이 이미 감독관을 매수했었던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너무한. 하지만 이것을 이성계가 알게 되고 찾으셨습니까? 따라라. 남전 부자를 깊은 숲속으로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무언가를 보여주는데요.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 그러자 갑자기 흔들리는 남전의 동공. 이곳에는 바로 감독관이 잡혀 있었습니다. 식전부터 서한데 투서가 들었다. 무가 과시의 부당함을 고변하고 제시를 청하는 글이었다. 네 아들이 그러나 이성계의 해결 방법은 장원이었다지. 확실한 은폐였죠. 또 누가 아느냐? 이제와 저 둘뿐입니다. 맞느냐? 더는 없습니다. 이어서 이성계는 활을 꺼내 드는데 흥산에서 진빚 갚으마. 그리고 남선호에게 활을 던져주는 이성계. 모든 건 너로 인해 시작됐다. 입은 닫아 막는 것이 아니라 죽여 막는 것이다. 끊지 못한다면 너희 부자는 여기서 죽는다. 남선호는 손에 피를 묻히게 되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으니 아는 이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남선호에게 장원을 빼앗긴 서희를 처리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자 서희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군역. 그것은 바로 군역. 법의 예순까지 군역을 설계할 수 있으니 야 이씨 아무리 안 죽일라 그래도 60까지 군생활하는 건 아니잖아. 어떻게든 살려두겠다.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게 됩니다. 죽은 거죠. 결국 서희는 강제 입대를 당하게 되는데 군포 두 피를 내지 않았으니 내 군역이 아직 살아있다. 하여 이 시간부로 징집을 명한다. 무엇이야? 이거 놔! 서희는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죠. 아니 60년 만기 제대라고? 거기다가 서희가 끌려간 곳은 전방도 아니고 적진 한복판이었으니 바로 고려 말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첫 선발대였던 겁니다. 이 선발대 500명은 사실상 칼바지용으로 죄수들과 말패들로 급조한 버려진 부대였죠. 한 달 가까이 밤낮 없는 전투에 서희는 넋을 잃어버리는데 그런데 이때 서희에게 달려드는 장수가 있었으니 바로 조장 박치도였습니다. 이 아수라장에서 서희는 전쟁의 야차가 되어가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선발대장은 부하들을 소모품 취급하는데요. 대장은 부상자들을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망이요. 저 거시기 대장. 야 안정 살아 있는 것 같은데요. 망. 하지만 이때 숨 붙어 있어. 보다 못한 서희가 항의하고 어서! 그런데 그냥 죽으라는 대장. 군량보다 귀한 게 37금과 100급뿐이다. 함부로 줄 수 없다. 살아 있어. 눈 있으면 보란 말이오. 그러냐? 내 눈에는 시신으로 보이는데. 망. 네 놈도 곧 갓들 싶은데 내가 미리 망고에 올려주랴? 두고 보시오. 그쪽보다 하루라도 더 살 테니까. 네가 아주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졸도 장고.
망부에선 똑같은 한 획이요. 나 죽이려거든 망부의 획부터 긋고 오시오. 저놈이?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고 오거라! 난 못 들어가는 게야! 그러자 대장은 서희에게 미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적장의 목을 말이오? 귓구녕에 말뚝을 쳐박았나. 가져와. 해 떨어지기 전까지. 뜬금없이 적장의 목을 베어오라고 한 겁니다. 차라리 자결하라. 와, 이거 진짜 나보고 죽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 이제야 귓구녕이 튀었나 보다. 조를 꾸리겠소. 꾸려라. 꾸릴 수 있으면. 그러나 적진으로 함께 들어갈 미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죠. 하지만 이때 제가 감시하겠습니다. 서희를 감시하겠다는 박치도 주장. 그런데 말이 감시였지 함께 싸우는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선택한 작전은 바로 저격. 그러나 이 먼 거리에서 적장을 맞춘다는 건 기적에 가까웠죠. 드디어 적장을 발견하고 장군막, 붉은 갑주. 바람은 김인머리 스칠 정도. 5벌 더 봐라. 그런데 이때 서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으니 바람은 비빔머리 스치면 5보, 앞머리 날리면 10보를 더 봐라. 박치도가 리딩해주는 방식이 아버지와 같았던 겁니다. 바람이 바뀌었다. 10보 더 봐. 이에 서희는 활시위를 당기는데 아이고 빗나갔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슨 짓이오? 시가 떨린다. 숨을 골라. 그러다 놓치면 무려 400보밖에 타겟을 맞춘 서희. 이건 신궁이라 불리우는 이성계도 힘든 경지였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살아서 돌아갈 수 있느냐였습니다. 박치도는 기마대를 좁은 길로 유인하고 길 좁아지면 말굽도 좁아진다. 길이 좁아지면 활을 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이 와중에 박치도는 부상을 입게 됩니다. 괜찮소? 그러자 오틈 사이로 문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문신은 바로 아버지의 문신과 같았죠. 당신 누구야? 아파. 정체가 뭐냔 말이다. 아니 나 환자란 말이다. 그러자 박치도는 전 북방 토벌대 흑사조 조장 박치도. 그렇습니다. 박치도는 북방토벌대 대장 서검의 옛 부하였던 겁니다. 결국 군영에 도착한 두 사람. 적장의 목은 그러자 대장은 또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대는데 깨었소. 증자는 없고 목도 안 놓으면 이 꼴이고. 이걸 누구 짓일꼬? 하지만 대장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이런 지랄하고 오치기 입만 열면 그렇게 개방부여. 아주 기꾼이 싸가 불렸네. 너는 뭐 저기서 만두 먹고 지랄 못하고. 이놈들이. 에이, 씹든 고기나 마저 먹고 적어서 트름이 나서. 대장은 무능한 지휘관이었고 병사들은 바보가 아니었던 겁니다. 나와! 그리고 서희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장 갑주다. 북방토벌대 대장 갑주였습니다. 갑주가 네 몸에 맞을 때 전화를 하셨다. 그런데 서희는 이 갑주 안에서 어마무시한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가문들의 인장이 찍혀있는 낡은 종이었죠. 야, 나중에 이걸로 한 건 하겠는데요? 맞서 싸워라! 물러서는 놈은 내 편에 죽을 것이야! 연설한다. 누더기 옷만 입다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갑주를 얻게 된 서희. 이렇게 서희는 일개 잘 싸우는 병사가 아니라 전장을 읽고 판도를 뒤흔드는 지휘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서희는 또 적장을 베어버리고 대장은 진격 명령을 내리는데 적장을 죽였다고. 전대! 진격하라!
그러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병사들. 진격하란 말이다.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라는 게요. 그것은 바로 서희의 명령이었죠. 전대. 진격. 야, 부대가 완전 서희한테 넘어갔어.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위화도에 있다는 본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야, 압록강 하나만 넘으면 되는데 왜 안 건너오는 거야? 이에 서희는 위화도 본진에 서신을 날리는데, 여기선 화살이 전령이요. 그런데 그곳에 남선호가 있었죠. 서희와 남선호는 전장의 상황을 주고받고, 망 425, 생 75.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나?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마지막에 이름까지 물어보는데,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때 이성계가 장수들을 긴급하게 불러 모읍니다. 정관은 속히 장군막으로 털라. 야, 이름 못 보고 갔어. 그러나 이건 요동정벌을 위한 군회의가 아니었죠. 하여 고한다. 나 우건 노통사 이성계는 이호로 왕명을 거스른다. 회군을 선택한 이성계. 요동 정벌군은 회군한다. 이로써 서희의 선발대는 완전히 버림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으니 선발대가 더 버티면 정벌 불가로는 힘을 잃을 것입니다. 이성계의 회군이 명분을 얻으려면 선발대가 전멸해야 한다는 것. 화적대들 따위의 중죄인들입니다. 어찌 그런 하찮은 목숨들에 연연하십니까? 이어서 남선호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가질 순 없습니다. 장군의 심중에 75명의 목숨은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냐? 그것이 옳습니다. 야, 이놈 아부 제대로 떠네. 그러자 이성계는 남은 선발대를 죽일 격살대를 꾸려라. 척살대를 꾸리고 몇이면 되겠느냐? 정의 20이면 족합니다. 남선호에게 승진의 기회까지 주게 되죠. 가서 공을 세워라. 내 널 곁에 두고 중히 쓰겠다. 서서 받아라. 명을 받듭니다. 그런데 서희는 이것을 눈치채고 군막을 와줬노. 전마들 좀 뭐하는 기고? 장군기가 움직이오. 곧바로 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요. 하지만 개소리로 여기는 대장. 이게 미쳤나 이씨. 무관들이 죽어나서 초간 달아줬더니 진짜 벼슬인 줄 알아? 개죽음 당해도 되냔 말이오. 몽둥이질까지 해버립니다. 참다 못한 서희는 칼을 뽑아드는데 어쩌라는 게야? 이놈 막지 않고서! 그러자 개처럼 빌기 시작하는 대장. 내 그동안 자네를 뚝 지켜보지 않았겠는가? 정벌이 끝나면 허초간이 아니라 장초간으로 점거함세. 날 눈여겨봤다 했소. 여태껏 버틸 수 있었던 것도 다 자네 덕이지 않나? 그러자 내 서희는 이름이 무엇이오? 대보란 말이다. 그런데 박치도가 서희를 말리고 대장의 막사에 몰래 들어가는데, 그리고 뽑아든 단도. 박치도는 서희를 대신해 대장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대장은 이미 본대가 회군한다는 말에 부대를 버리고 떠난 뒤였죠. 하지만 이때 거기 누구냐? 대장은 본대 병력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이들은 시위장 아닌가? 마침 잘했네. 쫄땡이 놈들이 감히 나를... 선발대를 몰살시키려고 넘어온 척살대였습니다. 여진족 정예로 구성된 척살대는 은밀히 병사들을 처리하고, 하지만 박치도를 마주하는데 왜 놈들이냐? 군대 전령이들. 전령이 새벽에 와. 그것도 떼거지로. 강물이 잦아들 때를 기다렸다. 군호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들의 군호는 군호! 척살. 척살. 군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고 살아남은 선발대의 실력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야밤에 왜 또 지랄저리야? 다들 조사하라. 특히나 서희의 무기는 이전과도 비교도 안 되게 성장해 있었죠. 그러나 이때 서희는 남선호와 팔을 맞대게 되는데, 야, 뭐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너는 왜 이러고 있냐? 자신을 사지로 몰아넣은 게 남선호라는 것을 아직 모르는 서희. 그런데 이때
와, 남선호가 서희 대신 칼을 맞았어요. 이것을 이성계의 시위장이 발견하고 몰입꾼. 아, 이놈들이 착당을 했구나. 네 목도 가져가면 아기가 맞겠다. 서희는 이성계의 시위장까지 넘어서 버리는데 결국 서희는 남선호를 데리고 압록강을 넘기로 하죠. 그런데 압록강 건너편에서는 넌 여기 남아있거라. 남아서 도강하는 무리가 있거든. 남전이 척살대까지 포함해서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모두 척살하라. 척살대도 포함됩니까? 난 척살대를 보낸 적이 없다. 이어서 서희의 배가 넘어오는데 온다. 매복까지 철저히 준비한 남전의 군사들. 그러나 나룻배는 텅텅 빈 배였죠. 아니 어디 간 거지? 아까 다 타 있었는데? 병사들이 배에 올라 거적을 들쳐내려는데 이렇게 최정예로 성장한 최후의 선발대는 다시 고려의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버려진 군영에서 구살생으로 눈을 뜬 악기가 있었으니 바로 이성계의 시위장이자 여진족 대장 황성록. 그 누구보다 이성계를 잘 아는 시위장은 한 번의 실패는 곧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에 시위장은 남선호의 피해 흔적을 추적해가는데 그런데 한 무리가 시위장에게 달려오고 지휘장, 충원을 요청한 적 없다. 메시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나를 시위장과 합류한 병사들, 하지만 척살대까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진 상황. 가자. 선발대를 찾으면 시위장도 함께 죽을 운명이었죠. 그러나 결국 시위장은 선발대를 찾아내고 그런데 하필 이때 남선호는 서희에게 동생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데요. 널 여기로 보낸 것도 나다. 우리 연이 살아있기는 한 거냐? 동시에 시위장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죽었다. 이 자식이 60년 군대 보낸 것도 모자라서 내 동생도 죽게 만들어? 다시 말해봐. 그러거나 말거나 시위장은 남선호까지 싸그리 다 몰살시키려 하는데 하지만 이때 서희의 일행이 선수를 치고 빠져나가 버리죠. 그러나 아직 홀로 남아있는 남선호. 시위장에게 남선호는 최후의 인질이었습니다. 보통서는 실패한 장소를 품지 않는다. 악착같이 완수하거나 스스로 칼을 물거나 둘 뿐이다. 넌 후자를 대비한 인질이다. 너로 네 아비와 거래를 틀 거다. 하지만 남선호는 시위장에게 진실을 깨우쳐주는데요. 척살대를 여진족으로 꾸린 건 죽어도 탈이 안 나기 때문이다. 밉당서! 그러자 병사들은 문을 막고 이 둘을 태워 죽이려 합니다. 이제 남은 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었죠. 넌 새 주인이 필요하고 난 날선 칼이 필요하다. 여기서 죽던가 남선호에게 충성하든가. 내 곁에 서라. 너 따위가 나를 낮의 왕이 될 수 없다면 밤에 군림할 것이다. 결정해라. 낮에 죽을 것이냐 밤에 살 것이냐. 그러자 시위장은 시위장이라는 칼까지 손에 넣게 된 남선호. 이 지옥의 불길 속에서 남선호는 패왕의 씨앗을 틔우게 됩니다. 그러나 위화도 회군에 성공한 이성계는 고려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에 남전은 이제 이 나라는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죠. 장군의 것입니다. 너는 말을 상가라. 왕실과 사직이 굳건한데 어찌 신하된 자가 역심을 입에 담는가? 그러자 남전은 칼을 뽑아들고 역심을 입에 담았는데 어찌 배지 않으십니까? 남전, 저의 대의는 다릅니다. 너의 대의는 무엇이냐? 남전의 대의는 개국입니다. 바로 조선의 개국이었던 겁니다. 부대가 멸족당할 역심이 가득한 말에 지금 배십시오. 이성계는 목에 칼을 들이미는데 하지만 끝내 목을 베지 못하고
조선을 개국하기로 하죠. 너는 말을 상가는 법을 배워야겠다. 그런데 조선을 개국하는데 또 다른 1등 공신이 있었으니 바로 위화도 회군 당시 이씨 가문을 지켜냈던 이성계의 다섯째 이방원이었습니다. 여우의 머리와 범의 심장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은 반드시 부셔버리고야마는 고려의 탕아. 이제 이런 이방원을 막을 자는 태조 이성계밖에 없었죠. 역시나 이방원은 오만한 야욕을 드러내고 나는 감히 말 위에 올라 칼까지 차고 골로 들어간다. 봐야겠다. 뒤집어진 세상. 내 눈으로 똑똑히. 그러자 이성계는 꿇어라. 예? 뭐라고요? 감히 전리전랑 따위가 서서 하려는가? 바로 이방원의 기세를 눌러버리는 이성계. 너 역시 의뢰나 관리하는 육품 말단일 뿐이다. 그러나 이방원 역시 아비와 같은 호랑이였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원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일어나는데 소라 한 적 없다. 서지 말라 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방언. 애썼다. 그 한마디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왕좌를 노려보는 이방원. 하면 믿었을 겁니다. 아버님과 제가 주인과 빛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데 왕이 되기 직전 사욕을 위해 회군을 한 것이 아니오. 이성계의 명분은 흔들리게 되고 하면 선발대의 죽음은 무엇이오? 바로 선발대의 척살이 조정에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선발대라. 처음 듣는 말이오. 오리발을 내밀어 보지만 근데 어찌 장군만 모르시오? 장군께서 척살대를 보내 선발대를 도륙하지 않으셨소이까? 아니라고 해보시오. 반박할 여지가 없는 상황. 그러나 이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걸어오는데 바로 요동에서 죽은 줄만 알았던 남선호였습니다. 야, 이거 다 까발리려고 온 거야? 하지만 남선호가 꺼낸 이야기는 무리지어 군탈한 자들은 모두 중재인들로 명으로의 투항을 시도하였기에 군율로 저는 추찰하였습니다. 이성계를 왕으로 만들어버리죠. 선발대는 탈영병들이기 때문에 죽여버렸다는 완벽한 논리. 군탈한 죄인의 명부와 군탈을 모의한 통문, 명에게 바치려던 항사를 첨하여 올립니다. 거기다가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내는 치밀함. 배륜, 살인, 겁간, 여기 어디에 무고한 백성이 있소이까? 야, 이놈 이거 개국공신이구만. 그러나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서희는 남전의 대걸담을 타넘어버리는데 지옥을 헤쳐나온 서희의 무의는 남전을 죽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남전은 아주 당당하게 서희를 불러들이고 들어오너라. 문이라도 열어주랴. 그런데 서희에게 고맙다고 말을 전하는 남전. 나인 줄 어찌 알았소? 너뿐이니까. 당신을 해칠 사람이 선우를 살릴 사람이. 네 덕에 선우가 살았다. 고맙다. 이어서 진실을 떡하니 말해버리죠. 내가 널 군역에 보냈다. 아니 이러면 죽일 수밖에 없는데 이에 서희는 칼을 꺼내드는데 대감마님. 그런데 이때 한 여식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이 여인의 정체는 바로 서연, 서희의 여동생이었죠. 그러나 연희는 서희를 알아채지 못하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그렇습니다. 연희가 그날 머리를 심하게 다쳐 죽을 뻔한 걸 남선호가 끝까지 살려냈지만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겁니다. 내 부하다. 인사 올리거라. 결국 남전을 죽이지 못하고 무인한 소리 있느냐? 그만! 그런데 이때 서희는 서책에 찍힌 문양을 보게 되는데 아니 이건 갑주에 들어있던 문양이랑 같은 건데? 하지만 연희가 인질로 있는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죽어라. 하면 연희는 호사를 누릴 것이다. 서희는 남전의 개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유 이거 종이 비밀만 밝혀지면 다 조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종이가 눈물에 젖자 드러나는 글씨. 이에 서희는 종이를 물에 띄워보는데 아니 이것은? 야이씨 다 한자로 써있어서 모르겠다. 남씨 집안의 개로 전락한 서희. 이제부터 너는 내 미치다. 서희는 남선호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지령을 받게 되는데요. 원하는 게 뭐냐? 수시 중에 다섯째 방원이다. 그것은 바로 이방원의 부하로 잠입하고 죽이는 것이었죠. 똑똑히 봐도 나라를 훔칠 자다. 저자의 마음을 훔쳐 훔친 다음엔 죽인다. 사실 남전은 조선개국 1등 공신으로 공식적인 2인자였지만 단 한 명만은 어쩌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만방자한 이방원이었던 겁니다. 이방원은 시도 때도 없이 말을 타고 입거라는 걸 즐겼는데요.
이것은 왕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금지된 미친 짓이었습니다. 정황군 입구이요! 그러자 남선호는 이방원에게 경고를 하는데 입걸시 하마해 주십시오. 오지 못하겠다면 말을 잃으실 겁니다. 야, 이것도 미친 짓인데?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야, 이씨 이미 말을 죽여버렸어. 대군 대신 배웠습니다. 바뀐 세상에선 대군도 그저 신하일 뿐입니다. 네 애비랑 다르구나. 이렇게 남선호는 이방원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게 돼요. 그런데 서희는 드디어 밀서의 정체를 알게 되고 이 거대한 비밀에 본격적인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겟은 바로 장군 정사정. 정사정도 조선 개국공신이었는데 모든 요직들의 비밀과 약점을 쥐고 있어서 이방원도 어찌하지 못하는 하이에나 같은 자였죠. 서희는 간땡이가 부어서 개국공신까지 납치하는데 정사정은 곧바로 남선호에게 넘어가고 판에서 나오기라도 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누구긴 노름에 미친 투정꾼이지. 노름이 무섭긴 무섭다. 받고 안 피웠구나. 남선호는 정사장이 알고 있는 모든 비리를 입수합니다. 배틀을 대군들의 약점으로 채우라. 이어서 서희는 이방원에게 접근하기로 하는데요. 이방원은 왕의 사냥터에서 사냥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늑대를 발견한 이방원. 늑대를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데 그런데 늑대를 향한 화살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누가 감히 왕의 사냥터에서 활을 쏴? 그러나 심드렁하게 등장하는 서희. 참 되게 얼쩡거리시네. 꿇어라. 인대 꿇어라 말아야. 천한 무릎이 감히. 그러자 이방원은 서희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눈먼 화살이 귀한 가죽 다 베렸네. 그래서 일부러 목을 겨냥했다. 그런데 서희가 겨냥한 것은 바로 귀였습니다. 귀요 목이 아니라 이 귓구멍을 뚫어야 가죽값을 온전히 받소. 야, 늑대의 귓구녕을 노렸다고? 보통 솜씨가 아닌데? 강무장에서는 백성의 출입을 언급하고 있다. 근데 너는 이를 어겼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 맞느냐? 그러자 서희는 틀렸소. 강무장의 범 늑대가 민가까지 내려와 살상을 하는데 이를 안 막는 건 나라 탓이 크니 먼저 나라님께 죄를 충하고 후에 벌을 내리시오. 이성계에게 죄를 물으라는 미친 소리. 그러자 이방원은 놈! 오케이, 마음에 들었어. 그래 이놈아, 네가 맞다. 네가 오라.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려는 이방원에게 이만한 인재는 어디 가도 없었습니다. 이에 이방원은 서희를 스카우트하려 하는데 저 비탈이 지겹거든. 찾아와라. 내 너를 중히 쓰마. 그런데 실소. 쇠꼬리보단 닭대가리가 100번 낫고 꼬리는 이미 차고 넘치는 것 같소. 하지만 서희는 여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네놈 실력은 쓸만하다만 이 꿀른 법은 먼저 배워야겠다. 이방원은 자신이 갖지 못하면 부셔버리는 폭군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사마귀를 투입시키는 이방원. 그런데 사마귀는 이방원이 부대장으로 데리고 있을 정도로 강력한 자였습니다. 야, 이게 보자 하니까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내가 임마 나 핫바지만 해. 암살이다! 갑자기 날아오는 화살. 이방원은 암살자 추격을 시작하고 그런데 이 암살자는 박시도였죠.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방원에게 점수를 따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응사를 해야 살이 멋지. 남서쪽 언덕 끝 노송 뒤. 노송자로 승부. 그러나 미친 듯한 활솜씨를 보여주는 이방원. 와, 박치도 맞은 거 아니야? 사람 맞는 법 가르쳐주랴. 붙어라. 그런데 이방원은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100보박근 8방을 다 막았고 50번은 4방을 막았다. 너는 어찌 뚫고 들어온 것이냐? 뚫은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었소. 늑대는 쫓기보단 길목을 막아야 잡을 수 있어. 내 너에게 빚을 졌구나. 그래, 원하는 바를 말해봐라. 하지만 끝까지 튕기는 서희. 가죽이면 조카오.
그러자 이방원은 하면 이건 어떠냐? 살려달라. 뭐야 이게 아닌데? 서인은 미친듯이 튕기다가 개처럼 끌려가고 의심 많은 이방원은 퍼즐을 맞춰봅니다. 천가의 쌍낫은 금군의 일검에 필적한다. 근데 한낱 총받치 따위가 숨막을 더 버텨냈어. 게다가 늑대의 귀를 깨는 솜씨로 암습자의 옷자락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이것이 우연이냐? 야 이러면 완전 파토인데? 이 어찌 왔나? 걸어왔지. 가마 타고 왔을까? 수장 말고 곱게 말하라. 널 보낸 자가 누구냐? 진짜 몇 번을 말해. 내 널 죽이지 말아야 될 이유 대보거라. 넌 누구냐? 총받치요. 너 마지막으로 묻겠다. 넌 누구냐? 인연은 아닌 듯 싶다. 결국 서인은 여기서 죽고 드라마는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대문을 따고 들어오는 남선호. 야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미 난 죽었다고? 대군, 내 집까지 찾은 걸 보니 이 가벼운 말은 아닌 듯 싶다. 대군을 뵈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자를 보러 왔습니다. 드라마 나이나라. 위화도 해군부터 왕자의 난까지 이어지는 혼란의 시대. 서로의 세상을 열려는 자들의 암투와 혈투를 그린 사극입니다. 특히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였는데요. 울어라. 이성계, 나 우군 노통사 이성계는 이호로 왕명을 거스른다. 저는 이방원, 아버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발입니까? 무릎입니까? 남전역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주인공들이 힘을 받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리뷰에서는 잘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중간중간 조연들의 케미가 볼만한 작품이었습니다. 집이를 지랄하고 오치기 입만 열면 그렇게 개방부여. 에이 씹든 고기나 마저 먹고 저거서 트름이 났어. 그래서 구불이 나이나라 1화부터 6화까지 작정하고 핥아봤으니까요. 리뷰 보고 재밌으셨다면 고정 댓글 출처 확인하시고 한번 정주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린이들 굿굿 깎까? 어?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구독 2번 누르면 안 돼. 앙.